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그 사이 식구들 많이 오셨네요. 창문을 넘은 노인. 반갑습니다. 한 주 시작은 TBS와 함께 7777님. 이런 번호 이거 실합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경제발전소 매일 출근길 자동차에서 잘 들으며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듣는데 큰아들이 갑자기 발열이 있어서 검사받고 온 가족이 집에 계시는군요. 제발 음성 나와서 차에서 혼자 웃으며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 괜찮겠죠. 저도 작년에 방송국을 휩쓸었던 그 상황이 있을 때 여러 번 검사했는데 괜찮았습니다. 괜찮으실 거라고 믿고요. 레오 집사님 반갑습니다. 3760님 매일 출첵하고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복덩이 삼형제맘 둘째 어린이집 등원 준비를 하면서 이것도 들으실 수가 있는 이 멀티태스킹 몹시 칭찬합니다. 예장동 아씨님 들을 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갸우뚱 너무 다행이에요. 한 번에 듣고 이해하시고 다시 안 오면 어떡해요. 제가 매일매일 설명해드릴게요. 윤세리 사감님도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우리들의 연금 지킴이, 주머니 지킴이,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 굉장히 더우면서 밝으면서 약간 정신이 없는 느낌도 있어요. 네, 맞아요. 아침부터 차가 많이 막히고 배도 살살 아프고 목이 컨디션이 살짝 안 좋더니 제가 여기 올 때 TBS를 한번 지나쳐가지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몹시 칭찬합니다. 지난주에 백신 맞고 오신 거죠, 지금? 네, 금요일에 맞았어요. 얀센. 컨디션이 약간 떨어지시면 괜찮다고 하신 것 괜찮습니다. 같은데. 네네. 네. 괜찮은 거죠? 훌륭합니다. 괜찮습니다.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보면 지난주에 안 좋았구나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장교 출신 김현우 소장과 함께하는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그 재무설계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3월에 연금 3층 석탑을 세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연금 깔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쌓으시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스웨덴의 노인분들은 20대 때부터 연금 준비를 해서 평균적으로 월에 700만 원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오늘 개인연금이 주제인데 무슨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개인연금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개인이 준비하는 모든 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개인이 연금을 준비할 때 아무래도 나라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노후를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게 이 공적연금이 충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개인들이 충당을 하는 거라 뭔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세제 적격 그리고 세제 비적격 이렇게 나뉘는데 세제 적격은 뭐냐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우리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해요. 다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일종의 어떤 강제성도 부과가 되는데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세금을 내는 게 기본적으로는 5.5%를 내야 되는데 55세 이후부터는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55세부터 쭉 받을 때는 5.5%, 70세가 넘어가면 4.4, 80세가 넘어가면 3.3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늦게 받으셔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세율 때문에 늦게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세제 적격 연금 상품에는 연금저축이라는 요 네 글자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세제 적격 연금 상품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세제 비적격 상품이고요. 그래서 요 세제 적격 상품이라는 건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 받을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나뉘진 않아요.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나뉘는 세금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이냐를 봤을 때 납입할 때 어떤 소득세 혜택이 있으면 세제 적격, 그런 혜택이 전혀 없으면 비적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약간 근엄하기는 한데 지금 유튜브로 장태현님 방송사고인가요? 무슨 소리지? 왜요? 뭐가 잘못됐나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페트루치아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해 주셨던 IRP
이 친구도 그럼 세제 적격. IRP 중에 네. 내가 납입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퇴직금 받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세제 적격 개인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 그대로 들어가고 연금을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 그대로 떼는데요. 개인적으로 붙는 연금저축과 이 IRP는 합산해서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납입을 7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납입은 1,800만 원까지 낼 수는 있지만 그중에서 700만 원 납입 부분에 대해 많게는 16.5%를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2022년까지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보통 보면 이제 50세 이후에 소득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연금 준비 많이 못 하신 분들은 더 납입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혜택이긴 한데 네. 소득이 많으면 요건 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종합소득금액 1억이라든가 아니면 연봉 1억 2천 이하까지만 가능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군요. 세제 적격 상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세제 비적격 상품 이건 뭐가 있습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보험사의 연금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납입할 때 아무런 혜택이 없다가 네. 10년이 지나면 무슨 비과세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비과세라는 건 우리가 납입한 원금에 이자가 붙을 텐데 원래대로라고 한다면은 예금이든 적금이든 내가 받는 이자에 대해서 15.4%를 떼고 받아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1년 동안 예금에 넣어놓고 여기에 100만 원의 이자가 붙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겠지만요. 그 100만 원 중에 15만 4천 원은 세금을 내야 되고 네. 나머지를 받게 되는데 이런 연금보험 상품들은 10년을 유지하게 되면 물론 이제 요건은 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아무리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도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낸다고 해서 이걸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요. 150만 원까지만 낼 수 있고 5년 이상 납부를 해야 되고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에 이자가 얼마나 붙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세제 비적격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직장인이라고 한다면은 연금저축보험이라든지 연금저축 펀드 이런 세제 적격 상품을 이용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시는 게 앞서 이 3월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그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게 많게는 16.5%니까 연간 16.5%의 확정 수익이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하실 때는 이런 것부터 하시되 조금 더 투자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면은 연금저축 펀드로 하시는 게 수수료도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 와중에 출석 한번 부르고 갈게요. 네. 7479님, 지난주에 2번이나 출석을 안 불러주시던데요? 챗. 오늘은 뭘 배우고 갈까나? 챗은 제가 MSG 약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7479님, 제가 오늘은 2번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미소손님, 당당한님 반갑고요. 스노우 0908님 반갑습니다. 블루 연의 남님, 지금 불러드릴게요. 오늘 되게 바쁘시다고요? 감성 호떡님 반갑고요. 지난주에 IRP 설명을 듣고 나서 은행 상품을 둘러봤는데 어렵습니다. 무슨 상품을 들어야 할지요 하셨는데 요거는 이게 사실 본인의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 그 바구니에 담기는 상품의 수수료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격적으로 한다면 주식형 펀드라든가 아니면은 나는 그런 거 손해보는 거 싫어. 그래도 조금 수익은 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 채권과 주식이 섞인 혼합형 펀드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채권 쪽이 조금 더 많이 섞인 채권 혼합형 펀드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도 약간의 중위험 중수익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근데 무슨 결석하면 학점 안 나가나요? 오늘 장난 아니에요. 그 성 출석 주간입니다. 네. 지난번에 성 귀걸이 주간이었잖아요. 네. 저희가 주마다 테마를 정하고 있는데 성 출석 주간. 자, 이렇게 되면은 한창 개인연금 알아보고 계신 분들 요 연금 저축 펀드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도 드실 수가 있는데 자, 펀드라는 건 투자 상품이니까 그렇죠. 원금 보장은 안 해주는 되죠. 거잖아요. 그리고 주식 장이 만약에 나쁘다. 그럼 담아놓은 주식이 마이너스가 나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요즘 같은 때는 어떤 선택이 현명합니까? 저는 근데 요즘 같은 때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안 좋을 때라고 하더라도 연금저축 펀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요즘 기사 이런 것들을 보면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수익률을 비교했는데 연금저축 펀드의 수익률이 높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지금은 당연히 연금저축 펀드 쪽의 수익률이 보험사보다 높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작년 3월 아니면 작년 이맘때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쯤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나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쵸. 네, 그럴 때로 본다면 이거 연금저축펀드는 위험하고 나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 연금저축펀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안에 다양한 펀드들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채권형 펀드나 주식형 펀드나 혹은 요즘에 ETF들도 선택이 가능해서 좀 더 다양하게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펀드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예금자 보호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왜요? 무슨 뜻이냐면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네. 그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해당 금융기관을 믿고 여기다 돈을 빌려주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기관 그 상품은 해당 금융사가 문을 닫게 되면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돼요. 네. 근데 그걸 초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나중에 연금이 5천만 원을 넘게 됐을 때 이 보험사가 문을 닫으면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럴 어허. 가능성은 극히 드물지만. 그건 안 되겠는데요. 네.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는 어떤 의미냐면 예금자 보호가 안 되지만 안 되는 이유가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가입한 증권사에 혹은 은행에 연금저축 펀드가 그 은행이나 증권사가 문을 닫았을 경우엔 그 돈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가지고 집에 가느냐가 아니라 예탁결제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 펀드에 들어가 있거나 네. 주식에 들어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금융기관의 도산 위험, 파산 위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중간에 누가 하나 껴있으니까. 네, 껴있고 네. 안전하게 보관되다 보니까 해당 금융기관 파산과는 영향이 없어서 이 예금자 보호와는 상관없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내가 실제로 투자한 그 대상의 위험, 주식형 펀드를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안 좋아져서 마이너스가 크게 났다. 이런 위험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내부에서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건 반드시 신중하게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투자 성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5천만 원 이상 큰 돈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하는 분들은 그걸 기준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뭐 최근 들어서 그런 사고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세제 적격 상품, 그러니까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 알아보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 요 세제 적격으로 분류할 수 있는 IRP는 직장인도 되고 네, 그렇죠.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세제 적격이 있고 비적격이 있다. 어떤 거부터 해야 돼요? 저는 무조건 세제 적격부터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액공제 혜택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16.5% 혹은 이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13.2%의 혜택을 주는데 결국은 그게 확정 이율이니까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자 혜택을. 그런데 다만 하지 마셔야 될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 중에 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5년 이내에 취업하신 분들, 취업하신 지 5년 이내이신 분들, 이분들은 소득세를 90%까지 면제를 받아요. 그러면 결국은 연말정산할 때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낸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걸 가입하게 되면 네. 혜택이 사실은 거의 전무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인 경우에는 가입을 조금 유보해 두시고 그 소득세 면제 혜택이 끝나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 그 외의 경우 그 외에 소득세를 납부를 하시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세제 적격 상품부터 먼저 가입을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리됐고요. 다음 매치 연금저축 대 IRP 어떤 거부터 할까요? 저는 연금저축을 추천을 해드려요. 물론 이제 개인 취향이긴 한데 이유가 뭐냐면 안에서 구성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은 IRP가 조금 다양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연금으로 받아야지만 가장 좋고 연금으로 아까 받을 때는 5.5% 연금소득세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그걸 어기고 깨게 되면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게 되면 여지껏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다 토해내야 됩니다. 벌금이네요. 네, 내가 납입한 원금 그리고 여기에 붙은 이자 이걸 통틀어 가지고 여기에 16.5%를 떼고 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뗀다. 많이 떼요. 그러니까 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땐 내가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16.5%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페널티를 매길 때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 16.5%를 매기니까 어허.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쨌든 많은 돈을 토해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만큼 이걸 연금으로 꼭 받으셔라라고 하는 제약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해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후를 위해서 한 1억 정도 모았어. 근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연금저축은 그래 16.5% 떼더라도 1,000만 원 정도만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IRP는 1,000만 원 안 됩니다. 전액 다 깨야 돼요. 중간이 없군요. 중간이 없어요. 네. 이게 심지어 담보대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중간에 무슨 일 생길 걸 감안한다면 연금저축을 우선하시되 네. 아니야 나는 의지가 있어. 그런데 조금 걱정돼라고 하시면 반반. 연금저축 반, IRP 반. 월계 중간 같이 납입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요. 합쳐서 700까지 되니까 굳이 둘 중에 하나 하지 마시고 연금저축 반, IRP 반 이렇게 하면 무슨 일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괜찮네요. 그 오늘부터 1일은 중국집인데 네. 짜장면만 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짬짜면이 있는데. 네. 그래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 세액공제 요 한도가 연간 총 7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50세 이상은 200만 원 플러스해서 900까지.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해줘요? 아무래도 노후를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셔라 좀. 나라에서 해주는 공적연금, 국민연금만으로는 혹은 퇴직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이 좀 준비를 하세요. 혜택을 드리니까 해주세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연금저축 들어서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몹시 칭찬합니다. 뭐 이런 그렇죠. 의미군요. 네.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10년, 20년 오랫동안 개인연금 준비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네. 은퇴를 앞두고 알아보신 분들 사실 많아요. 이게 그렇죠. 뭐 오랫동안 하면 좋습니다만 우리가 은퇴 준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요게 국민연금을 65세 전후로 반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통상적인 은퇴 연령이 60세다라고 네. 쳤을 때 연금 크레바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정도. 공백. 요때는 어떻게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걸 준비하라는 게 사실은 연금저축이거든요. 그러니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해서 내가 퇴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장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55세부터 65세까지 좀 나눠서 받으셔라. 이 컨셉이 연금저축인데 이때까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어떡하냐. 저는 사실상 뾰족한 수는 없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조금씩 꺼내 쓰세요. 목돈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배제해야 될 상품 중에 네. 하나가 보통 세제 비적격 상품 중에 보험사에 연금, 이 즉시연금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돈을 넣으면 네. 종신토록 연금 드릴게요 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게 비과세도 되고 그다음에 이율을 보면 한 2%라고 얘기를 합니다. 2% 네. 남짓. 그러니까 은행 예금하고 비교했을 때 이율이 좀 높아. 그렇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 세금도 면제를 해줘.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사업비가 좀 셉니다. 수수료.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제하고 내가 받는 연금을 계산을 해봤을 때 네. 심지어 이건 한 번만 딱 떼는 수수료가 아니라 연금이 지급될 때도 매번. 연금 연액에 대해서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쌓인 돈의 한 0.5% 정도가 계속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세금 면제받는데 수수료를 그만큼 내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해약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해약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해약이 안 되는 계약도 있어요? 종신형 연금은 일단 개시가 되게 되면 해약이 안 됩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해약해버리면 안 되고 네. 그런 건 이제 처음부터 위험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계산되기 때문에 돈이 묶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사실 요즘에 따져보면 그렇게 이율이 좋지도 않습니다. 사업비 띄고 뭐 하고 하게 되면 은행 예금에 넣어놓고 내가 필요한 만큼 꺼내 쓰고 조금 아껴 쓰는 게 그리고 나머지 돈을 조금 더 잘 관리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들었을 때는 혹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돈이 묶인다라는 노후에 돈 묶이면 크게 힘든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곤란해질 수 그렇죠. 있죠. 그런 목돈을 특히나 이렇게 집어넣고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네, 됩니다. 종신형 연금은 노후에 가입하시는데 아주 신중하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해약이 안 된다. 네, 요거는 일단 꼭 개시가 되면. 기억하셔야겠네요.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마지막으로 매달 20만 원씩 개인연금 붙고 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나중에 얼만큼 받느냐 요거 누가 물어보셨거든요. 20만 원도 못 받습니다. 엥?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저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아. 그러니까 저는 연금 이거 가입할 때 보니까 35만 원 준다고 하던데요. 네. 이 말인 건 뭐냐면 10,000원짜리 35장을 그때 가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이런 거는 다 배제하고 고려하지 않고 지금 20만 원을 뭐 20년 동안 내게 되면 35만 원 정도를 평생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연금의 컨셉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35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은 지금 10,000원짜리 35장. 즉 이건 사업비 떼게 되면 수익비가 1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익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낸 돈이 100, 내가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이 얼마냐 그걸 비율로 나타낸 네. 건데 보통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적연금은 한 1.5 정도가 나옵니다. 100 냈을 때 105만 원 받는다는 얘기죠. 150. 150만 원 받는다는 네, 그런데 얘기죠. 이런 개인연금 상품들은 1을 넘지를 않아요. 그러면 100만 원 내고 1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전 보험사들도
이익을 내는 사기업이잖아요. 그러네요. 장기간 우리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때 가서 안전하게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수수료 많이 뜰 테니까 저희를 믿고 맡겨주세요라고 하는 컨셉이라서 관리하고 머리 아픈 값을 받아가는군요.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개인연금 가입할 때 주의하시고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목돈이 어느 정도 된다 하면 예금에서 조금씩 아껴 쓰시는 거 그거 권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오늘 신선했어요. 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필수 경제 용어 깊고 넓게 알려드립니다. 눈높이 공부방 오늘 키워드 개인연금이었고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